뭐랄까? 잘 세기 위한 도구를 하나 배웠어. 이 수녀를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전체가 있고 뭔가를 뽑는데 이제 보통 체계에서는 뭐 일렬로 배열 이 가장 대표 문제긴 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이제 뽑은 다음에 뭔가를 하는데 순서가 중요한 경우는 수녀를 쓰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오늘 조합은 거나 순서가 뭔가 안 중요한 상황들이 쭉 나올 거야. 그때는 조합이라는 걸 딱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서 이용하시면 되고 뭐 노가다 나쁘지 않다는 거지. 셀만 항상 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취향에 맞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취향이 안 맞으면 뭐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저희 아마 프린트 다들 프린트 잘 쓰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명제 아마 세 쪽일 거야. 명제 들어있는 문장 풀어보시라고 드렸거든요. 완전 계산 문제예요. 기본 문제니까 확인해 보시고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146쪽에 25번 시작 쪽. 자, 146쪽에 25번. 25번? 어? 그게 숙제 아니지 않을까? 잠깐만, 혹시 이거 요게 이제 유형 95번이니까 이것도 유형 95번이야. 사실 이게 숙제가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오늘 드릴게요. 이 적어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소개드릴게요. 자, 또 태영아 뭐 28번. 자, 28번. 이거는 뭐 다른 말 질문 나오더라. 자, 28번이 혹시 2번 질문인 거지. 느낌이. 1번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리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2번에 이제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뭐 그런 문제야. 제가 몇 가지 키워드 말했잖아. 뭐 2의 배수, 홀수 짝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고 설명드렸고요.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뭐 4자리, 3자리 뭘 만들어요. 만드는데 자, 원래는 순열 문제야. 자, 원래는 자연수란 것도 순서가 중요하겠지. 똑같은 1, 2, 3도 123과 131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열 관련 문제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 풀 때 팁은 뭐다? 순열로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4칸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뭐 그렇게 한번 풀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가볼 건데, 자, 이 문제는요 여러모로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여기 주어진 세팅 안에 뭐가 들어있다? 0이 들어있어. 이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0이 딱 포함되는 순간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왜? 요 자리, 요 자리가 문제가 돼요. 저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번 문제는 두 번째로 키워드가 나와. 자, 태영아, 혹시 어떤 수가 5의 배수라는 거 어디 보고 알 수 있게? 요 1의 자리. 어차피 요 자리가 뭐, 0과 5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별 전략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내가 맞춰볼까? 이거 틀린 친구. 자, 여러분들이 이제 5의 배수 나와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지. 그래서 자, 태영아, 여기 몇 개 들어갈 수 있지? 자, 2가지, 2개. 자, 이거 숫자 2가 아니에요. 2개, 둘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태영아, 여기는 몇 개일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방금 4개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왜 4개야? 혹시 뭐 0 빼고? 근데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없어요? 이게 4개가 맞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해봤으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그게 전략이 돼요. 그 느낌을 해결해 줘야 돼요. 다시 이 문제를 이렇게 그럼 2개 우리 풀듯이 몇 개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문제라고. 자, 뭐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자, 방금 요 파란 색깔이 자, 여기지. 자, 요 자리는 뭐가 못 들어가?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돼. 0이 들어가는 순간 제 자리예요. 그치? 근데
오의 배수라는 키워드에 하필이면 얘도 0과 관련이 돼 있지. 이게 둘 다 0과 관련이 돼 있으면 이렇게 훔치시면 안 돼요. 이걸 두 개라고 쓰면 여러분 더 이상 못 씁니다. 자, 왠 줄 알아? 만약에 태용아, 자, 사실은 이제 어차피 이게 전략이 되는데 제가 말한 크게 기억나, 크게 그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태용아, 이 자리가 0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여기는 몇 개일까? 5개가. 왜 0을 해결해 주면 다 가능하잖아.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5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해돼? 이렇게 퉁치면 이건 못 풉니다. 그럼 저희가 배운 것 중에 뭐 혹시 크게라는 전략 기억나? 크게? 그러니까 이 크게라는 전략이 사실 이런 데 되게 많이 써요. 어떨 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한 번에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자, 크게 두 가지잖아. 자, 5의 배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이제 셀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세시는 거예요. 다 곱하시면 되겠죠. 얘도 각각 해가지고 두 개는 더하시면 되겠죠. 보통 크게라는 전략은 얘네들끼리 별개예요. 이런 느낌. 가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뭔가 막 여러 가지가 걸려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제일 까다로운 거를 그냥 정해버리세요. 이렇게. 오래 안 걸리고 정한 다음에 그냥 이제 나머지를 세는 이런 전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 같은 경우 이 크게를 잘하면 웬만하면 다 풀어요. 크게 몇 가지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할 수 있어 혹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네. 18번이요? 자, 18번이요. 가볼게요. 자, 앞장 돌아가서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볼게요. 장미를 포함한 서로 다른 5송이의 꽃이 있대요. 상상이 돼? 자, 상상이란 되면 뭐 해봐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막 그림도 그리고 사실 생쇼를 잡니다. 왜냐면 너네가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그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상황을, 시행을 잘 이해해서 사건, 뭘 물어보는지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번 문제는 자, 꽃이 총 5송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미예요. 장미입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4개는 뭐 제가 편의상 A, B, C라고 부르거든요. 하면 되죠? 5개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몇 송이를, 자, 이 중에서 3송이를 뽑아서 이제 뭐 하겠다? 일렬로 쭉 심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시켰대 있네. 서준아 이해했어? 상상돼? 지금 너가 엄마가 시켜서 고 심고 있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요, 마지막에 사건 뭘 물어보겠죠? 자, 뭘 물어보냐면 이 중에서 장미를 어디에? 요 한 가운데다가 심는 경우 있어요. 다시 장미를 요 가운데 심으래요. 혹시 지난 시간에 제한 조건 기억나? 제한 조건의 전략이 뭐였냐면 시키는 대로 심으세요. 지금부터 장미입니다. 장미가 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 그런 거 기억나? 첫째 자리로 말하면 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하고 이제 나머지만 우리 나머지만. 지금부터 여기 남아있는 이 2칸 있지? 이 2칸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는요, 원래는 5가지였는데 장미는 심겼잖아. 그럼 새로운 전체는 4개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돼? 근데 4개가 나온 거예요. 자, 이 4개 중에서 원래는 3송이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데 한 송이는 심겼으니까 나머지 2송이만 뽑아서 어쩌면 2송이만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는 딱 뭐다? 이게 순열이죠. 딱 순열 쓰라고 이제 멘트가 나왔잖아. 4송이 중에서 2송이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푸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그냥 제한 조건이란 문제예요. 오늘도 제한 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뭐 수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타일만 스타일. 뭔가를 시켜, 뭐 해. 장미가 어디 심어 그러면. 양 끝에 세보세요. 뭐 그런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보죠. 그 다음 저희는 나머지 것들을 잘 피해서 세야 돼요.
나머지 것. 이런 것들 조금씩 잘 피해가야 돼. 이제 조금씩.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평가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10월 빠른 10월 초 혹은 10월 중순에 이제 시험 보실 건데 시험 날짜 나왔는데. 나왔어 언제야? 그 학교에는 10월 4일부터 7일이거든요. 4일이 빨간 날이라 그래서 쌤들마다 5일부터 8일까지 아, 4일이 빨간 날일까? 무슨 날이지? 대체 공휴일. 아, 대체 공휴일? 좋네. 그래,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 빠르면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원으로 돌아가서 아마 원은 제가 원래는 그 자이 스토리 풀던 거 마저 풀어야 되는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아마 제본을 뜰 거예요. 이제 교재를 정했어. 교재를 2권 쓸 건데 2권 뭐 쓸 거냐면 RPM이랑 라이트 쌤 2권 쓸게요. 그러니까 그냥 쌤 할까 하다가 그냥 쌤은 워낙 양이 많아. 그냥 라이트 2권 써가지고 그 2권을 이제 같이 나갈 거야.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한 시험 한 이제 3, 4주 앞두고는 우리 매번 푸는 그 수업 자료.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는 그 자료에 들어있잖아. 그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리고 이 두 책에도 뒤에 수능 그런 관련 문제가 있긴 한데 자이 스토리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수업할 자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혹시 그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아까우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좀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뭐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런 거는 좀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요청하면 아마 본 수업 때는 안 돼요. 본 수업 때는 그 질문 못 받고 그래서 이거 풀어봤는데 좀 어떻게 질문할 수 없나요? 그럼 저한테 말하면 주말에 하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또 질문해보세요. 네. 몇 번? 6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자, 회원이 N명이 전체가 N명이 모임에서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 뽑는 경우 자, 이게 순열 문제야, 조합 문제. 물론 조합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순열인데 왜 순열이에요? 자, 조합도 전체는 나와요. 죄송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라고? 순서가 중요하냐는 그 차이입니다. 자,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너네 지난 시간에 회장 한 명, 부회장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럼 니네 말로 해봐. 네가 대표인 거랑 네가 부대표는 다른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뭐다? 여기까지 끊고 이거 순열인데? 그리고 전체가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얘가 얼마다? 156이다. 뭐 왔다 갔다 문제 아니에요? 혹시 이거 풀 수 있어? 네, 이거 왜 틀려요? 또 이런 왔다 갔다 문제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결과물을 주면 N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질문해보세요. 태영아 질문할 거 없어? 괜찮아? 자, 잠깐만. 그러니까 질문할 거 없는 친구들이 이번 프린트금 드린 거 그 뒤에 함수 남았잖아. 그거 숙제로 줄 거니까 한번 풀고 계세요. 다시 오늘 제가 그 프린트 드린 거 보면 원래는 지난번에 다 풀려고 했다가 좀 양이 많나 싶어서 끊었거든요. 함수 쪽 한번 복습해보세요. 특히 태영이는 저랑 안 했고 그 영상 봤잖아. 함수의 종류라던가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종류는 느낌이 중요해요. 1대1 비율 이런 말들. 질문 오답 확인 몇시나 하세요? 자, 11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웃하지 마 문제입니다. 자, 이웃하지 마 문제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웃하지 마 문제의 전략이 뭐였냐면, 자, 이번 문제는 누구? 청소년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 이웃하지 마 문제는 첫 번째, 얘네들을 먼저 세지 말고 바깥으로 꺼내놓으세요. 꺼내놓으신 다음에 두 번째, 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자, 어린이 3명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3패까지 계산하시면 6가지예요. 어쩌면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어린이가 어떻게 배열이 잘 되는 게 3패까지입니다. 6가지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청소년도 배열을 해야 돼. 근데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에다 배열하자? 뭐 여기 이제 요 4군데가 있지. 요 4군데 중에서 몇 군데? 2군데를 뽑아서 배열. 필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네. 전략별로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노가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쓸만한 상황들을 외워야 돼. 시험 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웃하지 마. 오늘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마 오늘 수업 처음은 이제 수열 몇 개 안 한 거 맞을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확률 같은 게 배울 문과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쪽지심을 매일 보거든요. 고3에서. 한 문제가 80개씩 맞아요. 진짜 말 조금씩 바꿔서 내는데 문제가 달라져. 진짜 기가 막혀요. 특히 거기는 시행을 엄청 많이 해요. 시행을. 자, 질문하세요. 지원아. 해보겠어? 그래. 일본어 중이요? 힌트 줄까? 근데 내가 적어도라는 말 저번에 집합할 때 한번 말한 적 있어요. 그때 저랑 이번에 쭉 했잖아요. 그럼 저랑 근데 그때 한번 말한 적 있어요. 적어도. 자, 상규나 뭐 틀린 거 확인하는 중이야? 그럼 한번 질문 좀 해보고. 자, 한 번 해보고. 10번이요? 이거요? 자, 이웃. 자, 이번에 이웃 문제인데, 자, 문제는 이해했어? 자, 세상의 부부가 뮤직커버로 갔어. 6개를 쫙 예매한 거야. A, 1, 2, 3, 4, 5, 6 이렇게 예매했는데, 당연히 부부끼리 이웃을 앉아야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앉히는 게 몇 가지냐. 궁금할 수 있잖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궁금 안 하죠, 사실 이런 거. 결혼해서 이제 부부끼리 앉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쌍의 부부니까 제가 편의상 두 부를 색깔로 좀 구분할까요? 두 부. 왜 두 부지? 두 부. 이렇게. 자, 이렇게 앉는 거 맞아? 제가 한번 색깔을 묘사해봤는데. 자, 지금부터 이웃 갑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앞장에서 한 문제로 보여준 적 있어요. 이제 가끔 문제에 따라서 이웃을 두 쌍, 세 쌍, 네 쌍 시키기도 해요. 자, 전략이 뭐냐면요. 자, 이웃 전략의 첫 번째. 자, 몇 명으로 보이세요? 3명으로 보여? 3명입니다. 두 분은 한 일심동체니까. 3명을 먼저 배열할까? 자, 이렇게 끝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자, 이웃 문제는요, 조심할 게 있어. 왜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남녀가 있겠죠. 엄마, 아빠. 자, 엄마, 아빠 바뀌는 거 있지. 몇 가지. 사실은 뭐 2가지인데, 네, 그것도 이제 일렬로 배열이라 보신다면 2패까지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부부가 3쌍이니까 그 정도 3번 해줘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정을 잘해야 돼요. 이런 보정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배우면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짝꿍해가지고 위에 그런 문제 하나 있잖아. 이웃과 이웃 탈마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하면 돼요. 그걸. 이웃 탈마 꺼낸 다음에 이웃은 하나로 본 다음에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 보정하고 이웃 탈마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향이 맞으면 진짜 대빵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들이 취향이 맞아. 또! 자, 지금 시간 22분인데 질문도 없나요? 없으면 가고요. 자, 지금 하나 또? 다들 뭐 맞았네. 풀이 맞은 거예요. 자, 질문 이거.
자, 질문 없으면 그러면 자, 1분 뒤에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수련을 나눈 거 마무리하고 조합을 오늘 하루 만에 못 끝낼 것 같아요. 2번에 걸쳐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저희 지금 급한 게 없잖아.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 책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2학기가 끝나가는데 한번 감상해서 별로 안 배웠어요. 짚어가는데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함수 공부하는 법 기억하세요. 함수. 그리고 경우수.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하던 거 잠깐 마무리할게요. 자, 하던 거 마무리하시고 오늘 자, 베이직스 먼저 볼게요. 지난번 숙제에서 제가 한 몇 문제 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145쪽입니다. 자, 145쪽에 21번 문제 보이세요? 자, 2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볼까? 이제 좀 뭐 몇 개 배운 거 있으니까 나름 한번 돌려서 보실래요? 힌트는 역시나 그림으로 먼저 상황을 이해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지? 힌트 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책에 따라서 그냥 단독으로 유형으로 쓰기 돼요. 얘는 약간 이제 뭐 어쩌면 제한 조건이라 볼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들어볼게요. 서준아 시작할게. 네, 요거 풀어볼게요. 아, 지워버렸구나. 오늘 할게요. 아 그게 제가 안 푼 줄 알고요. 아, 그거 제가 지금 풀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여기 강의대 하나 준비했으니까 내가 좀 피곤하다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려봐. 제가 한번 설명할 때 그림 먼저 그리잖아요. 이게 이해를 했냐는 거야.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시면서 이런 것들 말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쓰죠? 그럼 이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바로 밑에다가 이제 약간 바꿔서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읽어봤더니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 총 6명입니다. 얘네들이래. 자, 이분들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문제였다면 6팩이에요. 그냥 세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있겠지. 조건이 뭐냐면요.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몇 명. 불쌍하네요. 2명이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줘라.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을 제가 파란 색깔로 쓸게요. 그리고 이제 사이에 학생이 4명 있으니까 뭐 그 중에서 이제 한 2명씩 이렇게 학생 2명이 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학생 2명은 바깥에 어딘가 있겠지. 뭐 이런 거 맞아요? 창준아? 뭐 이런 학생이 여기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지금부터 전략인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요. 뭐 제가 그냥 이런 거 풀 때부터 쓰는 말인데 한 덩어리 문제라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이 문제는요. 한 덩어리 문제라 부르고 사실은 저 이름 안에 좀 전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얘를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가끔 나와. 어떤 문제? 뭔가 둘 사이에 뭐 한 명 빼라. 2명 빼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느낌은 좀 오는 거 없어?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자, 바로 열고 이웃과 유사합니다.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너네가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자, 여기 있는 요렇게 있지. 항상 요렇게 갖추면 되겠지. 다시, 여러분, 쟤는요, 항상 이렇게 갖추면 되겠죠, 같이. 자, 지금부터 이웃의 전략과 유사하게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한 명으로 보겠습니다. 이웃과 유사해요. 자, 한 명으로. 그럼 자, 총 하나, 둘, 세 명 있는 거지. 자, 이웃처럼 먼저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이웃처럼. 그래서 약간 이제 한 덩어리로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 유사하단 말은 이웃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렇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정을 좀 해야 될 차례예요. 자, 어떤 보정이냐면, 자, 첫 번째. 이 선생님 두 명도 승하야 이 바뀔 수 있나? 그렇잖아. 자, 이거 몇 가지일까? 두 가지. 혹은 2패까지. 란 말 동의하세요? 선생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보정해 줘야 돼. 약간 이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학생이 누군가 들어갔지. 저거 누가 들어갈지도 정해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자, 학생이 총 4명 있죠. 자, 4명 중에서 뭐 2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여기도 학생을 배열할 거 아니에요. 일렬로. P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일렬로 배열해 주시면, 자, 이게 뭐다?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자,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한 덩어리 문제라 부를게요. 몇 년 해보면 이런 거 막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뭐 꽤 괜찮은 이름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 뭔가 뭐뭐 사이에 뭐 몇 명 껴라. 그러니까 먼저 좀 이해하면 이것도 뭔가 이웃과 비슷해. 그럼 얘는 항상 같이 움직여. 이렇게가 세트. 그러니까 이웃처럼 시험합니다. 한 명으로. 보신 다음에 이제 이웃과 유사하게 도전을 하는데 도전을 2번 했죠.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바뀌는 거. 두 번째는 학생도 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자, 밑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추가 문제는 이거 풀어볼래요? 자, 뭐 선생님 사이에 학생 3명. 좋다. 자, 선생님 사이에 학생 3명 들어가는 거 몇 가지 있을까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기 사이에 학생 3명이든 뭐 다 할 수 있겠죠. 유사하게.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3명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계산도, 자, 이 문제는 계산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가 기호로만 써도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일 때는 계산을 다 해야 되고, 사실 이건 저의 직권이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할 줄 알잖아요. 선생님 사이에 학생 3명. 자, 제가 사실 물어볼 겁니다. 기호로 물어볼 테니까 기호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뭐 어렵지 않잖아? 바로 가겠습니다. 자, 혹시 지원아, 요거 기호로 한번 써봤어? 자, 혹시 기호로 쓰면 첫 번째 뭐 나와야 돼? 자, 여러분 2팩 나오시죠? 요게 뭐냐면, 자, 안 그랬지만 이렇게 한 묶음을 보시면 네, 학생 딱 한 명 나와. 2팩이고, 자, 곱하기 뭐? 자, 요 2팩은 의미가 뭐야? 이게 다 설명을 돼야 돼. 여기는 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재밌는 파트예요. 이 설명을 한 거를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곱하기 합니다. 이거 뜻이 뭐라고? 4명 있잖아.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선생님 사이에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개수가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는 책에 따라서 단독으로 이용으로 나오긴 합니다. 알겠지?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2번째 내용, 이제 총 3개 할 건데, 수명에서 2번째 내용은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아니, 별표 2개 칠게요. 자, 어디에다가 치냐면, 요 적어도라는 요 단어 위에다가 별표 2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저희 그 집합할 때, 어떤 문제 풀 때 뭐 적어도 짝수 한 개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원소를 세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문제. 할 때 제가 막 현실 얘기하면서 막 실제로 이 말의 뜻을 아는지부터 막 설명했는데 다들 혹시라도 몰랐을까 봐. 혹은 이번에 새로운 태영이 저랑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알겠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 1분 들어볼게요. 읽어봐. 잘 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이 키워드는 그러니까 먼저 이 적어도란 말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그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그 뉘앙스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요. 다시 이 적어도라는 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분 뒤에 시작합니다. 얘는요 한번 설명드리고 하나 더 해볼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단어 안 쓰나? 적어도 제가 기억났다. 저 아마 이런 비유 들었을걸? 그 당시에 내 생일에 적어도 한 명 와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내 생일에 적어도 한 명만 와줘. 적어도 자, 얘는요 오늘 조합에도 나오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전략은 동일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액션 영화 3편. 요즘에 그 영화관에 또 이제 또 많이들 보러 가시나봐. 400만 좋다고 해요. 어떤 영화가. 자, 액션 영화 3편. 그리고 공포 영화 3편. 참고로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 3편. 중에서 자, 2편을 택해서 맨날 없죠. 2편을 골라서 자,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차례대로 관람할 거야. 차례로 관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례로 관람한다는 말이 예찬아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순서가 중요하단 말 맞아? 여러분 차례가 있단 말은 저런 거 하나하나 민감히 봐야 돼. 이 문제가 만약에 있잖아. 차례대로가 빠지면 이거 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 관람이면 순서가 중요한가? 차례대로 이 말 때문에 어쩌면 뭐다? 의식의 이름은 순서가 중요하네. 순서가 중요한 말을 이 문제 풀 때 순열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열을 쓸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묘사해보자면 뭐 차례라는 게 있단 말은 뭐 이런 느낌 맞나? 이렇게 뭐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보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뭐 공포를 먼저 보고 액션으로 이런 상황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문제에서 사건이 뭐다? 자, 이 문제는요. 관람할 건데 적어도 한 편은 공포 영화를 관람해야 된다. 성중아 적어도 한 편 공포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관람하는 공포 영화 그러니까 그치. 제가 또 그 당시에 어떤 피해냐면 적어도란 말이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피해볼까? 자, 저 물결표가 포인트야. 킬포인데 자, 최소 한 편은 공포를 봐야 돼. 자, 그 말을 이해했다면 어쩌면 이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원래는 풀어야 돼. 다시 이 문제를 자 원래대로 푼다면요 어쩌면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야. 자 어떤 거? 한번 오른쪽에 한번 나눠볼까? 제가 말한 크게라는 전략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를 한 편 보고 액션 영화를 한 편 보는 거를 세줘야 합니다. 원래는요. 이게 적어도 한 편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저거 액션 영화를 보고 공포 영화를 보는 거는 승아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거가 아니에요. 자, 차례가 존재한단 말은 여러분 이거 원래 따로서 줘야 돼요. 액션 먼저 보는 거랑 얘랑 다른 거야. 요거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둘 다 공포를 보는 것도 적어도 한 편 보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요. 자, 이렇습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빨간 색깔을 각각 값에서 다 더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때? 여러분 지금 제가 열심히 써봤거든. 혹시 지금 예찬아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중에 딱 하나 남은 거 아세요? 뭐 남았지? 여러분 여기 사실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둘 다 액션 보는 거는 여기 안 들어있지. 그치? 그리고 자 이거를 다 합치면 지원아 이게 전체 맞아? 이거 말고 보이나 혹시 내가 보이는 거? 그렇지. 그럼 혹시 이 문제의 전략 보이세요? 자 앞으로 적어도란 키워드는 이렇게 풀라는 문제예요.
어떤 느낌? 자, 원래는 빨간 색깔을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번거롭지만. 근데 그럴 바에는 뭐 하자? 자, 지금 결론입니다. 전체는 금방 구하거든. 전체에서 차라리 뭐를 빼주자? 그 바깥에 있는 액션을 빼주자라는 게 전략이에요. 다시. 자, 앞으로 적어도란 키워드는 이렇게 풀라는 의미의 키워드예요. 거의 99.5%는 어떻게? 차라리 전체에서 이거의 바깥쪽 있지. 뭐 여집합이라고 볼까? 바깥쪽을 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거를 직접 쓰지 않고, 자, 얘랑 같은 게 나올 거야. 뭐를 빼서? 전체에서 둘 다 액션인 걸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창균아, 전체 몇 가지게? 자, 전체 몇 가지일까? 그냥 시행만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건 문제 말고. 6편 중에서 2편을 차례대로 볼 거야. 몇 가지? 3가지요? 자, 6편 중에서 2편을 차례대로 보는 거니까 이게 전체 아니에요? 6P.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이 순열, 기본적인 순열조차 아직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6P잖아. 자, 여기서 뭐를 빼주자고? 둘 다 액션 보는 걸 빼주는 거예요. 시영아, 둘 다 액션 보는 거 몇 가지게? 6가지. 기호로 치면? 그럼 이게 3P이죠. 액션 영화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뭐다? 적어도입니다. 자, 별표 치고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적어도라는 키워드. 자, 제가 근데 기억나? 집합 당시에도 이렇게 정답을 냈어요. 그 당시에. 앞에 있는 전체를 구한 다음에 뭔가 그 바깥쪽을 빼주는 전략으로 풀었단 말이야. 기억나? 어차피 이 키워드는 같은 키워드예요. 이런 뉘앙스를 가진 키워드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들이 밑에 23번 문제 한번, 아니 24번 문제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적어도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감이 이상합니다. 이건 나온다면 적어도라는 키워드 딱 줄 겁니다. 자, 적어도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원래는 이건 해야 되는데 가성비의 문제, 가성비. 보통 적어도라는 키워드를 딱 껴버리면 이게 엄청 많아, 개수가. 2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졸리면 이렇게 강의돼서 돈 날리고 시간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잘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해. 너네는 시험이 이번에 몰라요, 진짜. 진짜 박살날 수도 있어요. 2학년 됐거든요. 2학년 평균이 30이나 30. 합격 평균이. 얼마나 어려운데 30이나. 자, 이 문제를 이해해봐. 자, 여기 지금 원래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가 딱 들어가야 돼. 그럼 좀 종류가 원래 많아. 뭐 케이크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걸 다 세주던가. 가능해. 그게 위에서 그냥 한 덩어리 문제야, 사실. 가능은 한데 그걸 세래. 아니면 더 적은 쪽을 세래. 그럼 가성비의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 파트는 항상 그래서 2가지 풀이가 있어. 직접 세는 풀이가 있고 돌아가는, 적어도가 돌아가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잖아. 적어도란 말이 없는데 적어도스럽게 푸는 문제가 있어. 너네가 빠르게 판단하는 거야. 이걸 직접 쓸까? 돌아갈까? 판단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돌아가는 게 빠를 때가 있다고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읽어보시면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가 진열이 돼야 돼요. 다시. 자, 이 말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원래 세야 되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는요,
쿠키 사이에 케이크 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 또 있겠죠. 사이에 적어도 한 개 껴라고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쿠키 사이에 케이크가 두 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세도 됩니다. 위에서 배운 한 덩어리 문제가 있겠지. 한 덩어리 문제. 그런데 자 이거 말고 자 이게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지원아 이거 말고 나머지 한 게 뭐야? 쿠키 사이에 뭐 그리고 뭐 없는 게 나머지 하나 아니에요? 결국 이거밖에 없잖아. 크게 세 가지 아니야 이게? 너네가 어떻게 별을 봐도 셋 중 하나예요. 쿠키 사이에 아무것도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이거 맞아? 4개 아니에요? 예? 케이크가 3개잖아요. 케이크가 세 개네?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자 하나 더 있네. 반대로 봤어. 케이크가 세 개구나. 케이크가 세 개니까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장은요 실제로 푼다면 이걸 다 푸셔야 돼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거 풀지 말고 뭘 빼자. 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쿠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지. 이거를 빼자면 이 문제 중에 이거를 직접 세실래요? 이것만 빼실래요?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자 지금 하면 이것만 빼볼 건데 여러분 혹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이웃인 거 아세요? 어차피 이 문제는 이웃 관련 문제, 적어도랑 이웃이 섞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자, 한번 세볼까? 자, 전체를 몇 가지다? 보통 전체란 거는 어쩌면 시에까지 보는 게 전체야. 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라고 했잖아. 그럼 전체는 5개까지죠. 실제로 120가지 조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세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얘를 빼자고요. 자, 이웃 전략입니다. 자, 한 개로 보신 다음에 총 4개 있네요. 그리고 자, 곱하기 2표 보정하시면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고3 애들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고수야. 이제 딱 주면 바로 피가 납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랑 키워드가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잖아요. 왜 그 말을 이해했으면 이거를 세는 게 어렵다는 걸 알 거거든. 너무 많아 보통. 근데 그럴 바에는 돌아가자.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밖에 없어. 쿠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전체예요. 전체니까 전체에서 이웃 술 빼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립니다. 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도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어떤 거요? 여기 4팩 곱하기 2 저걸 먼저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 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팩 빼기 4팩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4팩 빼 곱하기 2팩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원래 수학에서 곱하기 먼저 하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당연히 이제 요게 전체고 요게 바깥쪽이니까 각각을 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 위에도 보시면요. 자, 위에는 풀진 않을게. 읽어만 보면 23번 문제.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이 있어라. 자, 이 문제의 바깥쪽에 누구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이제 이거의 바깥쪽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적어도 한쪽 끝에 어른이 있대요. 그럼 이 말에 태어나 바깥쪽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양 끝에 뭐 있는 걸 빼주면 돼요? 양 끝에 뭐 있는 거? 아이들이 있는 걸 빼주면 되는 거지.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런 느낌. 이 말을 이해했으면 원래는 크게 세 가지가 되거든요. 왼쪽에 어른, 오른쪽에 아이. 또는 오른쪽에 어른, 왼쪽에 아이. 또는 양쪽에 어른. 이 세 가지를 직접 세실 건지 아니면 그러지 말고 전체에서 바깥쪽, 양쪽의 아이를 뺄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라고요. 이해돼? 자, 다음 자 가볼래? 자, 25번도 마찬가지야. 25번도 자, 한번 전략만 세워볼게. 말로만. 자, 25번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빼야 될까? 누굴 빼야 될까? 그러니까 저런 문장들을 이해해야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몇 개 해봐. 이런 상황, 이런 걸 원하는다. 그럼 나도 보통 적어두란 말이 들어가면 그게 엄청 많아요. 할 게 많을 거야.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이거 빼는 거 어때? 아는 거예요. 자, 25번이 성중아, 느낌 와?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 말은 2명이 이웃, 혹은 3명이 이웃이지. 그치? 그거를 직접 셀래 아니면 전체에서 뭐를 빼줄까?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사건의 여집합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바깥쪽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게요? 알겠는 친구? 뭐? 자, 여러분 참고로 이웃은요 최소 조건이 2명이 마시죠. 그럼 1명은 이웃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말은 없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직접 푼단 말은 2명이 이웃하는 거, 혹은 뭐 3명이 이웃하는 거를 다 세줘야 돼요. 이거에 바깥에 누가 있어? 그냥 이웃 안 하는 거 빼주는 거 아니에요? 자, 남학생끼리 이웃 안 하면 이웃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좀 감이 올라가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합에도 요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적어도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전략을 보통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럼 바깥쪽에 누가 있나요? 이 문장의 바깥쪽에 누가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 오셨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97번까지 설명드리고 조사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97번 내용은요. 자, 여러분들 위에 이제 제목에 보시면 내가 자, 요 반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다른 반을 물어봤더니 이거를 알아서 설명을 조금 했는데 만약에 이걸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설명 안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위에 제목에 보시면 사전식 배열 써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사전 써본 적 있는 친구? 영어 사전. 자, 손이 있어? 그 여러분들 자 인터넷 검색 말고 그 책 아세요? 책? 써본 적 있는 친구? 혹시 여기 써본 적 없어?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매년 고민해요. 왜? 굉장히 올드한 문제예요. 아마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전 읽는다는 걸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전자잖아. 누가 넘겨요. 그치? 근데 이거를 원래 설명하려면 사전을 써서 사전의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사실 실제로 시험 잘 안 나와 이제. 예를 들어, 이거 물어볼까? 사전 써본 친구 혹시 이거 말할 수 있어? 얘를 사전에 넘기면 이제 나오잖아. A부터 쭉 나오죠. 혹시 예를 들어, 자, 이거랑 혹시 여러분들 하나만 알려줄래요? AP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을까? 좀, 아는 거? 혹시 아는 거 아는 거 없어? 네? 알파. 그건 A인가? AP로 시작하는 하나만 더 알려줘. 네? 어플리케이션이요? 오, 어려워리시네. 자, 수업기 한번. 저 압니다, 그거.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맞아요? 자, 어플리케이션. 자, 질문. 사전 넘기시면요. 뭐가 먼저 나오게요? 애플. 그럼, 자, 둘 중에서 방금 우리 친구가 애플이라 했잖아. 이거 알겠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제 설명 이거 안 한다, 이 문제. 왜냐면, 웃기게도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이란 걸 설명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히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그런 류의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쌤들도 알아. 이거는 너무 이제 좀 그래 문제가. 나이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요즘 중학교 애들은 진짜 사전 안 써봤어 아무도. 여기는 지금 몇 명 없는데 걔네들은 사전 써본 적이 없어. 왜 다 전자인데 누가 써 이걸. 그렇지.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좀 이해만 하자면 이런 거야. 이거 4개로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넘기다 보면 몇 번째 있겠지. 몇 번째이라는 문제야. 이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수열 관련 문제인데 너무 이제 좀 올드하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31번 문제입니다. 자, 30번, 31번 문제는 사전이 아니라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사실 맥락은 같아요. 이게 이제 사전이라고도 원래 숫자처럼 배열하는 거라 일단은 우리 지환이랑 사전 모르는 친구들도 밑에 두 문제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어쩌면 사전의 원리가 이 숫자의 크기 수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5개 가지고 5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크기 순으로 쭉 하면 56번째로 작은 수가 있겠지. 그거 누구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연습해보고 잡으시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좀 길어졌는데 괜찮아요. 오늘 1교시에는 사전 10배열과 몇 가지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릴게요. 사전을 넘어갈게. 이 두 개는 할 줄 알아야지. 만약에 쌤 좀 관심 있는데 하는 친구는 그 어제 올라간 다른 반 영상이 있어요. 그 반에서 한 15분에 정도 걸쳐 설명했습니다. 위에 문제도.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반은 지금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원래 그 반도 안 하려다가 냈다 할 줄 안 돼. 써본 적이 있다면서 이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명이도 안 써봤으면 사전 설명부터 해야 돼.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럼 한번 좀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읽어보시면 자, 5개의 숫자인데 눈에 띄는 게 있어. 0. 자, 5개를 이용해서 몇 자리? 5자리니까 지난 시간에 자연수 만들기의 꿀팁, 즉 5칸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5개를 쫙 넣을 거야. 그리고 읽어보세요. 자, 모두 써야 돼. 뭐 중복 안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다 쓸 건데. 자, 문제에서 어쩌면 자, 마지막에는 사건이 뭐다? 56번째로 작은 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 순으로 쫙 썼을 때 56번째로 작은 수가 있잖아. 그게 얼마일까?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하나 체크할 게 있어. 너네가 과연 이걸 이해하는지.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자,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한번 몇 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균아. 자, 그럼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뭐게요? 1, 2, 3, 4? 1, 2, 3, 4? 네 자리인데? 1, 2, 3, 4? 여러분 가장 작은 거 맞아요? 난 이거 더 작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자, 예찬아 뭐? 1, 0, 2, 3, 4.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위에 질문과 똑같아. 사전을 비교할 수 있는지 혹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작은 수를 만들 수 있는지 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알 수 있는 것보다 일단 0은요 역시나 맨 앞으로 못 갑니다. 5자리라고 못 박았어요. 5자리가 돼야 돼. 그럼 맨 앞에는 1이 돼야 되고 이제 작은 순이란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숫자라는 거 비교할 때 앞에가 크면 큰 거거든. 어쩌면 앞에가 작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치? 그럼 두 번째로 희수야, 이것보다 하나 큰 거 먼저 아세요? 이거 다음 수. 자, 지환아, 이거 다음 수 뭘까? 10, 2, 4, 3이지. 어차피 요거 두 개 다 바꾼 거죠. 그쵸? 요렇게. 여러분 첫째로 이거 해야 돼. 이 문제 풀리면 이것도 막판에 잠깐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또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수를 찾을 줄 아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면 이런 어떤 크기 비교라는 거 못한다는 거야. 이 비율 자체를.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승화야. 그 다음 수는 뭘까? 몇 번 내볼게요. 10, 3, 2, 4. 이거 맞아요? 10, 3, 2, 4. 요거 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내볼게요. 자, 네 번째로 태영아. 그 다음에 작은 수 뭘까? 이거죠. 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자, 어느 순간 맨 앞에가 1 시리즈가 끝나면 그 다음 뭘로 시작해, 상대요? 자, 2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쭉 있겠죠. 3도 있을 거고, 뭐 4,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5까지 쫙 가는 거 맞아? 이제 이해했어요? 자, 우리 그 중에서 몇 번째? 56번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 찾기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요, 전략을 말하자면, 일단은 근처까지는 좀 우리가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 근처까지는 점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쨌든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요, 크게 네 가지 상황이 있잖아. 이렇게. 맞아? 1로 시작하는 경우, 2로 시작하는 경우, 3로 시작하는 경우, 이거 네 가지 있잖아.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써볼까? 여러분, 자, 1로 시작하는 거 총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오, 맞아요. 4패까지 있어요. 왜? 어쩌면 지난 시간에 제한 조건이죠. 맨 앞자리가 1이고 나머지 4자리는 이제 부담 없이 돌리면 되는 거잖아. 총 4패까지라면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팩토를 이용해서 막 돌리지. 자, 4패까지가 있어. 여러분, 이게 몇 가지죠? 24가지죠. 이제 숙제로 쓰면 한 6패까지 외웠을 겁니다. 4패까지. 그럼 자, 얘도 몇 가지야? 얘도 4패까지 맞아. 자, 일단은 끊어볼게요. 여기 몇 가지 여러분들? 48번째지. 여기가 끝나면 48번째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이걸 넘어가지. 자, 요렇게 이제 점점점 다가간다는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뭐 하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걸 할 차례에서 여기서는 한 번에 퉁치면 안 되고 얘는 지울게요. 저 아까까지. 여기서 한 번 더 가지를 줍니다. 자,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3, 1 라인이야. 아, sorry. 3, 0 라인이야. 그치? 그 다음은요, 3, 1 라인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아야, 자, 3, 0으로 시작하는 건 몇 가지 이렇게? 이게 3패까지 있지. 6가지. 자, 일단 이제 쭉 끊어가게, 이제. 이제는 요걸로 가야 돼. 근처까지 가겠다. 근데, 봐봐. 그럼 이거 지금, 여기까지가 얼마야? 얼마지? 54. 54지. 이제 그럼 몇 번만 더 가면 돼? 자, 이제는 녹아내야 돼요. 여기서 2번을 셀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이제 3, 1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거를 고르시면 돼요. 자, 3, 1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상규랑 제일 작은 게 뭐야? 3, 1.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마지막에 보통 해요. 끝까지 퉁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근처까지 가면 이제 세야 돼요. 3, 1, 0, 2, 4 맞아요. 요게 몇 번째다? 5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 1, 0, 4, 2가 몇 번째다? 56번째. 요게 정답이에요. 자, 정리해요. 자, 몇 개 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 다시 위에 사전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왜? 여러분 사전은 몰라도 숫자 크기는 알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은근히 못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숫자 크기는 다들 알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사전의 원리도 이 크기랑 똑같아, 원래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그럼 좋다. 70번째는 누구 있을까요? 다시, 자, 70번째는, 좀 넣었을까? 78번째는 누구 있을까요?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하는 방식은 뭐라고? 근처까지 점프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다 셀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큰 줄기부터. 맨 앞에가 1인 거, 24개.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런, 이지 않잖아. 근처까지 가요, 근처까지.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마지막에 세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식 배열입니다. 사전식 배열, 사전의 원리가 있고요. 여러분 말해줄까? 원래 사전의 원리도 뭐냐면 암묵적으로 얘네들 사이에 크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1, 2, 3, 4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열하는 사전의 배열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알겠죠?
원래 컴퓨터란 것도 다 0과 1로 돼 있잖아.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이걸 봤냐는 거야. 이걸 다 이제 숫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성중가 뭐 나왔어? 뭐 나와? 403 21 이거 나오지. 이렇게. 자, 이거 해봐야 돼요. 라이브로 만든 거라.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써놨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78번째란 말은 근처까지는 다가가줘야 돼. 자, 여기 24개입니다. 자, 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입니다. 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입니다. 여기까지 끊어봐. 여기까지가 몇 개나? 72개입니다. 72개. 근처인데? 노가를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다가가볼까? 조금 더.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4로 시작하는 게 있어. 일단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데 4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게 40이야. 40 워시 시리즈. 여기 몇 개 있냐면 6개가 있어. 자, 여기가 딱 78번이지. 즉 뭐다? 이걸로 시작하는 제일 큰 거를 찾았어. 이걸로 제일 큰 거. 그게 뭐냐면 7, 4, 0, 3, 1이지. 제일 큰 거.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뭔가 이런 느낌인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맞은 거예요. 예. 4031 맞은 거예요. 여기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8개라는 말은 요거 맨 마지막에 있잖아. 맨 마지막이라는 말은 제일 큰 거. 40 시리즈의 제일 큰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느낌 올라 그래? 자, 하나 더 해볼까? 가끔 자, 문제에 따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문제.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거 몇 번째일까요? 혹시 이것도 보실 거예요? 23041은 몇 번째일까? 가끔 이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몇 번째인지를 묻게 돼요. 어떤 숫자를 주고 몇 번째냐. 혹은 위에처럼 몇 번째를 주고 얘 무슨 숫자냐. 왔다 갔다. 얘는 몇 번째일까요? 2304. 어차피 똑같아. 일단 근처까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근처까지 가서 마지막에 뭐 노가다 하던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만 알면 돼. 별로 어렵지 않거든. 2304에 이 시간 나왔어? 몇 번째? 아, 41씩 나와. 44번째? 혹시 이거 나온 친구? 오, 느낌 왔네. 자, 가볼까? 자, 요거 제가 써놨으니까 아까도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2로 시작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관심 없고, 여기서. 자, 2, 3이 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지를 쳐볼게. 자, 2, 0 시리즈는 여러분 6개 맞아요? 6개 있어요. 넘어가. 그 다음에. 자, 2, 1 시리즈 6개 있어요. 넘어가. 나 2, 3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2, 3 나오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총 몇 개다? 다 더해보시면 여기까지가 36개예요. 그치? 여기부터가 37번이야, 지금부터. 37번인데, 이제 이거는 그냥 칠만한 것 같은데? 왜? 2, 3 다음에 이런 바로 0인 거 아세요?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4, 1이니까 4, 1이 먼저 나와, 1, 4가 먼저 나와. 1, 4가 먼저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몇 번째다? 이게 37번째. 그럼 4, 1은 38번째구나.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혹시 뭘 잘못했니? 2를 건너 2야. 2. 여러분 2였어. 2. 잠깐만 2를 근데 건너뛰는 게 맞잖아. 잠깐만 이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거 틀리치고 여기 2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2 쓰면 돼 안 돼? 2로 시작했잖아. 내가 맞았어요. 자, 이거는 이게 아니라 3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틀린 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2 쓰면 안 돼. 여기 2 썼잖아. 당연히 1 다음에 3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넣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미세를 좀 끝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분인데 1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